이 자리에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나와 계십니다. 부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이기우입니다. 예.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메르스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종식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경기도는 이번 주에 수원병원이 다시 재개원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확진 환자가 국립중앙의료원에 있는 두 분만 계신데요. 천만다행으로 그래도 이 정도로 마무리되고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고 또 도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셨는데 경기도가 새로운 에너지로 또 새로운 도약을 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경기도 좀 연정부터 좀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서 계시는데요. 경기 연정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벌써 취임한 지가 7개월이 좀 지났고 예. 그다음에 우리 도지사와 도의원들이 또 취임한 지 이제 1년이 지났는데요. 예. 대한민국에서 없었던 처음 있는 정치 실험을 우리 경기도가 연정을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경기도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연정에 대해서 한 80% 되는 도민들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예.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계세요. 예. 또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와 정치 시스템이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신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반증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책임을 많이 느끼고 경기도에서 이런 시도가 우리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조그맣게라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은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그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 메르스 사태는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또 흔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경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보건 시스템이 이렇게 좀 취약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어떤 좀 변화의 계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바뀌게 될까요? 이번에 메르스를 통해서 참 많은 교훈을 저희가 얻게 됩니다. 이런 신종 감염병, 전염병들이 요즘 많이 글로벌화됐고 또 국제적인 교류가 많거든요. 우리 또 많은 또 국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시고 계신데 그런 만큼 전 세계적으로 발병하는 그렇죠. 감염병에 대해서 예. 그만큼 노출될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도 하루에 중동을 오고 가시는 분들이 수천 명이 됩니다. 지금도 중동에 다녀오신 분이 또 고열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진료를 받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가 이런 다양한 또 다원화된 이 변화 속에서 그 감염병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소통의 문제가 있고 또 정보를 공유하는데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적절하게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감염에 대해서는 더 큰 리스크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아주 많은 걸 느끼게 됐고요. 다행히도 경기도는 그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이 해야 될 역할을 서로 잘 구분해서 서로가 또 잘할 수 있는 그런 역할과 협력을 해서 진원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으로 잘 관리를 했거든요. 예. 아마 경기도의 이런 모델이 앞으로 이런 감염병 관리 대책에 있어서는 어떤 새로운 시스템으로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메르스를 계기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또 이 경기도 의료원에 대한 이 시설 보완책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좀 너무 낡지 않았냐? 정말 너무 열악하다. 이런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는데요. 이런 그 시설들에 대한 것들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이 없었으면 예. 경기도는 메르스 때문에 의료 대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예. 어느 병원도 환자를 치료하기가 어려웠고 그 환자가 있는 동안 내부의 모든 환자들이 딴 병원으로 옮겨야 그렇죠. 되는 옮겨야 되니까. 그런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 또 환자들이 갑자기 발병을 하잖아요. 갑자기 또 감염이 되고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병실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치사율이 높다는 것 때문에 또 고도의 공포에 우리가 휩싸여 있었거든요. 이런 상태인데 다행히도 수원병원이 중점 치료센터로서 메르스 확진 환자들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적절한 치료를 하고 더 심한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분당 서울대병원이 역할을 하고 일반 병원들은
외래 컨테이너 시설들을 통해서 외래 진료를 담당했거든요. 이 시스템이 만약에 공공병원이 없었다면 참 끔찍한 일이죠. 세계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삼성병원이 메르스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뻥 뚫릴 줄이야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결국엔 공공병원은 고유한 그 역할과 기능이 있는 겁니다. 예. 얼마 전에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이 공공병원의 운영 적자 내부 문제 때문에 폐쇄가 됐잖아요. 예. 지금 생각하면은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경기도에서는 이번에 공공병원 특히 6개 우리 의료원 병원에 대해서 이번에 그 중요성이 더 나타났기 때문에 그 공공병원의 역할을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료 시스템,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고요. 보건환경연구원도 이번에 근 한 달이 넘게 계속 단 메르스 하루도 진단. 그죠? 쉬지 않고 예. 24시간 검사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고 수행을 했습니다. 예. 정말 헌신적인 역할을 하셨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20년 전에 그 지금의 업무보다도 적었을 때하고 시설이 똑같거든요. 예.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은 새로운 건물에서 적절한 연구 그다음에 검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물을 신축해서 이전할 예정입니다. 예. 결국 이 체감할 수 있는 또 이 느낄 수 있는 이 보건 복지 정책으로의 변화 이 부분에 이 도민들이 또 이번 메르스 사태 때문에 꼭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관심을 그만큼 많이들 또 갖고 계십니다. 네, 네. 이 남경필 지사도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이 주목해야 할 정책이라면 어떤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감염병 관리에 대한 종합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이것이 꽤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런 일이 닥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염병 관리 시스템을 좀 체계를 갖추려고 합니다. 조직 개편을 통해서라도 좀 제대로 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우리나라의 이 간호 문화가 간병 문화가 좀 바뀌어야 돼요. 현재는 그 대부분이 병원에서 감염이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는 그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이 포괄 간호가 될 수 있도록 이제는 보호자 없는 병실을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그것을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지금 있는 도립 6개 의료원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예. 전면적으로 좀 시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경기도가 새로운 간병 문화를 만드는 선도적인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복지 시스템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단지 시혜적으로 베풀어주는 그런 복지를 떠나서 직접 참여하고 그다음에 또 연정을 통해서 함께하고 협력하는 그런 복지 시스템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복지 위주로 모든 게 바뀌고 있거든요. 예. 경기도가 이와 같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정책의 일환으로서의 복지정책을 저희가 해 나가야 된다고 방향을 잡고 있고요. 특히 연정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회정책 관련된 제반 그 사업들을 연정의 힘으로 저희가 함께 여야가 그 사업을 예산을 세우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부의사님 카자흐스탄 다녀오셨잖아요. 네, 네. 예. 뭐 의료 한류, 그러니까 의료에도 이제 그 한류 바람 있는데 의료 한류 이 수출을 위한 움직임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네, 네. 전 세계를 향한 경기도 의료시장 개척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좀 평가를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카자흐스탄을 봄에 다녀왔습니다. 3월 말에서 네, 4월 초쯤, 3월 말 그렇죠? 4월 초쯤에 예. 다녀왔는데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보건산업 최고 경영자 회의라고 하는 보건산업 분야의 그 전문 경영자들 모임에 예. 제가 이사장을 맡아서 한 7년 정도 지내왔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수준이고요. 그 전 세계인들이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수술과 질환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만의 기술은 아닌 거죠. 전 세계 인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될 텐데 외국인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외국에 나가서 또 병원을 설립하는 일들도 많고 해서 이제는 글로벌 의료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경기도 내에 있는 대형 병원들이
글로벌 의료에 있어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받고 있고. 그래서 경기도가 그러한 글로벌 헬스케어가 제대로 운영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선진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또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연수생들이 유학을 오고 있거든요. 예. 그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또 홍보대사가 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의료 분야는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더더군다나 요즘은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이런 쪽에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그 인프라들이 충분히 해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플랜트가 직접 수출되는 이런 것도 저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도에서는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이 사회가 이미 우리나라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잖아요. 이미 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계시고 경기도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경기도 내에 그 노인 인구 한 130만 가까이 됩니다. 예. 전국 노인 중에서 한 19%, 2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 고령화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이 생명을 연장해서 오래 살 수 있는 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건강하게 사셔야 되는데 그렇죠. 건강하지 못하게 오래 사시는 거는 그거는 참 고통이거든요. 예. 그리고 주변 가족 간의 관계, 그다음에 내가 일자리와 내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의 고령화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사회가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급속하게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됐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젊었을 때 버셨던 거 모든 거 다 퇴직금으로 자식들에게 보내주고 예. 도와주고 하는 거 이외에 내 노후를 설계하고 준비하지는 못했거든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어르신들이 특히 자살률이 높고 그다음에 고독과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렵겠죠. 근데 최근에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제 한 5년 후가 되면은 만 65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고령화가 더 빨라질 겁니다. 예. 초고령화가 될 텐데 앞으로 5년 동안이 저희가 보기에는 이걸 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저희가 많이 좀 발굴해야 되고요. 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적당한 일거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사회적 또 합의, 또 예. 세대 간의 합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다양한 여가 또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기존의 경로당이나 복지관보다는 한 단계 더 뛰어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설을 프로그램을 경기도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가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가시려고 안 가시죠. 그러더라고요. 예. 뭐 말 그대로 본인이 바리스타가 되고 뭐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하시지 그런 거는 좀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군포에 그 셔틀콕 제조 공장을 갔었는데 예. 너무 정밀하게 셔틀콕을 제조하고 계시더라고요. 셔틀콕이라고 어르신들이. 그 배드민턴 예. 예. 용구죠. 예. 근데 중국에서 회사에서 만든 제품보다도 불량률이 더 적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어르신들이 그 제대로 훈련만 교육만 받으시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예. 능력이 있으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는 단순한 일만 하면 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인건비 경쟁력 때문에 외국으로 나간 업종이 있다면 저희가 새롭게 어르신들은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임금이 아니니까. 예. 그리고 하루 종일 또 일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일자리를 다시 저희가 찾아오는 운동도 좀 벌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그 전문가들에게 그에 대한 좀 연구도 좀 부탁을 해놓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인건비 경쟁력 때문에 외국으로 나간 동남아나 중국으로 나가는 많은 또 일자리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충분히 이런 정도 불량률 없이 만약에 만들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다른 관점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드리는 운동을 좀 캠페인을 벌여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사회통합 부지사를 또 맡고 계시잖아요. 네네. 경기도 내 3개 국을 또 관장하고 계신데 임기 내에 이것 하나만큼은 좀
해결하겠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제가 맡고 있는 분야가 이제 보건복지국, 예. 그다음에 여성가족국, 환경국, 예. 또 관련된 산하 사업 부서들을 맡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전에는 단순한 사업 부서였습니다만 지금은 경기도정의 핵심이 어떤 사회통합적인 사회 정책들이거든요. 그렇죠. 도민들의 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메르스를 겪었지만은 보건의료 분야는 그렇죠. 이런 감염 관리에 예. 대한 또 보건의료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한번 체제 정비하고 혁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간병 문화를 새롭게 예. 바꿔서 보호자 없는 병실을 내년부터 예. 전면적으로 좀 운영해 볼까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복지 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생산적인 복지가 되고 또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복지가 되게끔 저희가 좀 해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 보육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성가족국의 상당 부분의 예산이 보육 정책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저 최근에 또 어린이집에서의 어떤 사고도 있었고 불미스러운 해서 사건도 있었죠. 예.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저희는 그 아이를 돌보고 보육하는 일에 있어서 특히 지역 사회가 함께 기존에 뭐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시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틈새를 지역 사회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마을 육아 공동체를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내년까지 한 150개, 60개 정도를 지정을 해서 지역에서 그 어린이집을 가는 시간 이외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요즘은 또 부모들이 직접 아이를 집에서 키우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시기 예.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아파트의 빈 공간이라든지 마을의 빈 공간들을 그 아이들 쉼터 카페처럼 리모델링해서 그 동네 거기에 그 그렇죠. 또 네, 그러면은 예. 그 마을에 계신 또 엄마들이 직접 아이들을 정말 믿고 맡길 수가 있을 믿고 거. 또 맡기고 예. 직접 또 엄마가 교사가 되기도 하고요. 예. 그런 마을 공동체, 마을 밀착형 그 육아 공동체를 저희가 좀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환경은 저희가 경기도가 이번에 에너지 비전 선포를 통해서 에너지 자급률도 높이겠다. 예. 그다음에 자원순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기도가 광역 행정을 펼치겠다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재원도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시군 간의 이해관계도 경기도가 조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그 환경 정책에 있을 광역 정책을 저희가 다시 한번 재정리해서 한번 추진해 봐야 되겠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아이들이 피부성 질환의 일환으로 그 아토피 질환을 많이 겪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꽤 광범위하게 지금 앓고 있고 이것을 환경적으로 치유를 할 것인지 또 의료적으로 치유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숙제가 있기도 합니다. 경기도가 수원에 현재 그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근데 가평에 자연 친화적인 그런 자연 치유형 센터를 지금 계획하고 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전체 아이들 중에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좀 전수조사를 해서 아토피의 지금 유형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는 교육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또 어떤 정보를 또 제공을 해서 또 가정 내에서도 그에 대비를 할 것인지 또한 필요하다면 센터를 어떻게 이용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면 또 미취학 아동에서 처음으로 학교 들어간 첫 번째 해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예. 의미 있는 전수조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 이 경기도 산하 기관에 대한 이 통폐합 논의가 또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선 산하기관이 예. 뭐 방만한 데는 없는지 내지는 기능이 중복되는 데는 없는지 또 역할이 시대에 과연 맞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뭐 작년에 있었던 여야 연정 합의문에도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 문제, 예. 통폐합에 대한 문제가 또 합의문에 담겨 있거든요. 예. 제가 의장으로 있는 연정 실행위원회에서도 그 산하의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 합리화를 위한 그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좀 민간 위원 중에서 대학교 교수님을 위원장으로 선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내년 3, 4월까지 방향을 정하고 또 조례로 입법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된다면 내년 한 6월서부터는 실질적인 통폐합의 그림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쉽지만 준비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 인사 말씀으로 이 시간 가름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경기방송의 포커스인을 우리 사랑해 주신 도민들과 함께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진행자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경기방송은 또 경기도의 아주 중요한 또 방송이고 또 도민들의 청취율도 높은 사랑받는 방송이기 때문에 도민을 위해서 더 많은 좋은 방송과 보도를 부탁드리고요.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초로 연정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와 또 걱정 또 우려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새롭게 정치가 한 발자국 나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기대와 격려를 또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발전의 경기도의 연정이 조금만 디딤돌이라도 된다면은 지금 일하고 있는 저희들은 커다란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도민들께서 많이 좀 지켜봐 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좋은 제안의 말씀 주셔서 경기도 연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부지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포커스인 진행의 최일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